어서오세요. 이번주 고스트바 추천 메뉴는 다름 아닌 집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살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간에 자기 집이 가장 편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하지만 만약에 그 집이 안전하지 못하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그 집은 당신의 집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당신에게 가장 편안하고 아늑한 집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바뀌어버린다면 어떨까요? 오늘의 음료수 제목은 아파트 401호입니다. 시원하게 드세요. 10년 전 제가 중학생 때 겪은 일입니다. 10년 전 이맘때쯤이었을 겁니다. 부산에서 살다가 천안 신당동의 모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부산의 바퀴벌레 득실거리던 오래된 빌라에서 벗어나서 깔끔한 아파트로 옮기게 되어서 많이 들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바퀴벌레에서 해방된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아파트의 위치는 4차선 도로에서 우측 샛길로 800m가량 빠지면 논밭이 한가운데 있었고, 총 4동에 각 동마다 23층까지 있는 복도식 아파트였습니다. 지금은 동수까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호수는 410호로 복도 쪽 끝이었습니다. 집의 구조는 현관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제 방, 우측으로 누나방, 복도를 지나치면 좌측으로 거실, 우측으로 응접실, 정면으론 안방, 응접실 끝부분에 욕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로 이사와서 며칠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중학생이었던 저는 하교 후에 조금 놀다가 집으로 오면 대충 18시 정도였었고,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일이 끝나고 8시쯤에, 누나는 고등학생이어서 야자가 끝나면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집에 도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 앞에 섰는데 뭔가 집안에서 인기척이 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소리가 웅얼웅얼 들리는가 하면 방문을 열고 닫는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에 저는 오늘은 부모님이 일찍 들어오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열쇠를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열쇠가 어디 있는지 주머니를 다 털어도 안 보였습니다. 혹시 열쇠를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불길한 생각에 가방을 벗어 던지고 탈탈 털자 온갖 잡동사니와 함께 찰그랑거리며 떨어지는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았다 싶어서 재빨리 바닥에 쏟아진 잡동사니들을 도로 가방에 쑤셔넣고 열쇠를 잡아 돌렸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계셨던 것은 저의 착각이었을까요? 저를 반긴 건 다름 아닌 캄캄한 어둠과 정적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털이 곤두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팔에 돋아난 소름을 문지르면서 현관에서부터 재빨리 불을 켜고 들어가면서 화장실까지 집안의 온갖 정등을 다 켜뒀죠. 그 다음에 텔레비전을 킨 다음에 볼륨을 최대로 틀어서 매우 시끄럽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올 때까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종종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인기척 같은 것을 느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없었고, 그런 상황들을 계속 겪다 보니 나중에는 인기척을 일부러 무시하고
저쪽에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집에 나 혼자 있다는 걸 애써 인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8월쯤에 에어컨이 없던 때라서 무척이나 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날도 그렇게 방문을 열어놓고 열린 방문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잠이 안 오던지 한참을 뒤척뒤척거리다가 순간적으로 거실 쪽에서 어떠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긴 옷자락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 같다고 할까요? 소리는 점점 커졌다가 다시 점점 작아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당시 집의 거실에 좌탁이 하나 있었는데 누군가 그 좌탁의 주위를 맴돌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저는 엄마나 누나가 깨어서 돌아다니나? 하고 잠도 안 오는 차에 나도 물이나 마실 겸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려던 찰나에 소리가 하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옷자락 끌리는 소리와 같이 나야 할 소리. 왜 여름에 장판 바닥 밟으면 쩍 하고 나는 소리 있잖아요. 오래된 장판 같은 거 밟으면 나는 소리요. 밤에 잘 시간에 양말을 신고 있었을 리는 없을 테니까 분명히 그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났던 겁니다. 그때부터 엉거주춤 일어나려던 그 자세 그대로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소리는 계속해서 들리지 방문은 활짝 열려있지. 순간적으로 더위가 싹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대로 아주 천천히 자세를 되돌리고 발치에 팽개쳐져 있던 이불을 조금씩 끌어당겨서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로 귀를 틀어막고 밤을 지새우려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어머니와 누나에게 물었지만 밤중에 돌아다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 저는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부모님께 이야기하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잠시 묵묵히 계시던 어머니께서 꺼낸 말씀은 또다시 저를 공포에 빠지게 만들었죠. 어머니께서 주무실 때면 거의 항상 비슷한 악몽을 꾸시는데 꿈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고 있으면 누군가 안 방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더랍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거 들여보내면 큰일 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드셨더랍니다. 그래서 항상 문을 닫으면서 사투를 벌이시고 계신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욕도 하시면서 가끔씩 팔도 툭툭 치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걸 맞고 깰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결국엔 아버지의 몸이 허해져서 그렇다 라는 말 한마디에 압축되고 말았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자주 있었지만 이사를 온 지 얼마 안 되어 융자도 남아 있었고 그냥 이러니 저러니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위에 눌렸습니다. 저는 보통 잠을 자면 똑바로 누워서 천장을 보고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무조건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자는데 한밤중에 눈을 떠보니 대자로 양팔과 다리를 벌리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멍하니 좀 있으니까 몸이 안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가위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리저리 용을 써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씨름하다가 문득 시야 왼쪽 한켠에 의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컴퓨터 책상에 회전 의자. 그 회전 의자가 살짝 빠져나와 제 쪽으로 정확하게 돌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앉아서 바라보고 있을 때만 나오는 위치와 각도였습니다. 저는 의자가 그렇게 무서울 줄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더구나 누군가가 앉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살짝 흔들흔들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온갖 비명과 악을 질렀지만 목소리도 안 나오고 몸도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이나 그런 이상한 일들이 있었고 결국엔 제가 그 집에서 계속 살면 가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그 집을 급하게 이사를 가고 다른 집으로 정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그 집과 같은 기이한 형상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집에 있던 것들은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치지는 않고 위험한 것이라기보다는 그저 장난기 많은 녀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줄이면서 저는 그 집에 살고 있을 다른 사람들이 무사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